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쩌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하늘이 내린 천운을 타고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며 자칫 저들의 공작과 음모 속에 위기에 빠질 뻔한 상황들이 기가 막힐 정도로 해결되며 돌파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천운을 타고났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처음에 많이 벌어졌던 대선 지지율도 모든 여론조사에서 박빙 또는 골든크로스로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를 앞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바닥까지 드러난 윤 후보의 자질과 역량은 그의 부인 김건희의 학력 위조 사실이 확인되며 바닥을 뚫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침대 축구를 연상케 하는 지지율 지키기 전략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이제는 마지못해 토론회라도 열어야 할 판인 거죠. 극적 반전이 필요한 시점인 겁니다. 말이 또 다른 데로 샜는데요. 천운을 타고난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죠.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도박과 기타 여러 의혹들을 터뜨리며 공세를 시작한 국힘당. 하지만 이내 이 모든 것이 국힘당의 정치 공작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는데요. 그것도 정말 운명 같은 결정적 사건으로 이 정치 공작의 전말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영화 같은 일이 현실로 벌어진 거죠. 저희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요. 이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저희 후보자의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린공감 TV로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예. 택시 기사님이 강남에서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과를 오늘 하고 그리고 아들 문제를 터뜨려갖고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열린공감 TV에 제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택시기사님께서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제보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그 터진 시기나 이런 것들이 예. 김건희 씨의 또 이런 어떤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까 이걸 황급히 막기 위해서 또 한 거 아닌가. 오히려 저희가 거꾸로 사과하는 대신에 다른 사건, 여당의 후보의 어떤 새로운 의혹으로 이걸 덮으려고 했던 의도가 야당에게 있었던 것 아닌가. 국힘당 윤석열 캠프 법률 지원팀을 이끄는 검사 출신 주진우 변호사를 정치 공작의 진원지로 꼽았던 열린공감TV는 지난 17일 밤 방송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밝혔는데요. 열린공감TV가 털어놓은 취재 경위를 들어보면 관련 의혹을 맨 처음 제보한 인물은 김승현 홍익대 교수였습니다.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자녀 입시 비리를 폭로했던 인물인데요. 김 교수는 지난 15일 자녀 입시 비리 폭로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무책임성을 공론화하는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에 택시기사가 들려준 놀라운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이 내용을 열린공감TV에 제보한 주인공이었던 건데요. 이 기가 막힌 우연은 실로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매체는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김 교수가 건네준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통해 긴급 취재에 나섰고 수소문 끝에 택시기사를 직접 만나 본격 취재에 들어갔는데요. 결국 이날 저녁 관련 의혹을 SNS를 통해 미리 공지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취재진은 결정적으로 김 교수의 택시비 결제 내역에 찍힌 정보를 근거로 주행 기록을 살피면서 주 변호사의 동선을 역추적한 끝에 탑승 지점과 하차 지점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결국 주 변호사의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내게 된 겁니다. 이건 정말 한편의 영화와 같은 극적인 스토리 전개였는데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이튿날 16일 새벽 5시를 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관련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김두일 작가는 18일 페이스북에 김 교수는 평소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이동했는데 그날따라 택시를 탔고 하필 주진우를 태웠던 그 택시 운전사를 운명적으로 만나게 됐다며 그 택시 운전사와 김 교수는 안민석 의원을 소재로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택시 운전사의 친구가 안 의원의 제자라고 해서 대화의 소재가 생겼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러던 중 전날 태웠던 이상한 손님, 그러니까 주진우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게 된 것이라고 에피소드를 들려줬습니다. 이어 여기에 초기 활동한 김 교수가 택시 운전사의 연락처를 받아 열린 공감 TV에 제보를 했다며 굳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를 택시 안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보안에 대한 별 생각이 없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결국 자만감에 덜미를 잡혔다는 이야기인 거죠. 한편 열린공감TV의 정 PD는 하루 평균 2개에서 5개 정도의 신빙성 있는 제보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진실 탐사와 저열한 정치 공작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열린공감TV는 주 변호사가 탑승했을 당시 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치 공작의 빼박 증거가 고스란히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보도에도 국힘당과 주진우 변호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더 웃긴 건 이런 중차대한 뉴스를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의혹을 준비하고 폭로한 정치 공작의 진원지, 국힘당 윤석열 후보 캠프의 주진우 변호사. 그는 현재 윤석열 후보 법률지원팀 소속 변호사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한 수많은 검사 출신 중 한 명이기도 한데요. 만일 열린공감TV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장이라도 입장문을 내고 열린공감TV와 택시기사를 고발했을 텐데요. 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고발하고 수사에 들어가면 택시비 결제 내역, 블랙박스 녹화 내용, 통화 내역 등의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침묵은 무한 긍정을 뜻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이재명 후보가 천운을 타고났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연과 우연이 교차하며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는지 놀랍고도 놀라울 따름인 거죠. 역시 가짜명입니다.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후보님을 뵙고 후보님께서 여성 폭력을 해결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좌우를 넘어서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운 영입 인사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 기반도 더 넓히고 또 철학과 진영을 좀 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에 대해서 정말 저는 뜻깊게 생각합니다. 20일 윤석열 국힘당 후보가 전날 이준석 대표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한 페미니스트 신재 씨가 국힘당 인재로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또 쉽게 말해 패싱당한 건데요. 전날이라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이 대표는 지금쯤 제주도를 향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비공개 회의장에선 문 밖으로까지 들릴 정도의 고성이 오갔는데요. 누군가 책상을 강하게 치는 소리까지 들려 나왔습니다.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갈등의 주체는 이 대표와 조수진 의원이었는데요. 이 대표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공보단장인 조 의원에게 모 언론사에서 인용하는 이른바 윤핵관의 말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 대표를 저격하고 있으니 정리하라고 하자 조 의원이 내가 왜 이 대표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는 건데요. 이를 들은 이 대표가 내가 상임선대위원장인데 그럼 누구 말을 듣느냐고 되묻자 조 의원은 난 윤석열 후보 말만 듣는다고 답해 이에 이 대표가 책상을 쳤고 선대위 회의는 바로 종료됐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직적인 이준석 패싱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또 자맹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국힘당의 모습이 흐뭇하기만 합니다. 선대위 내에서 업무 지시사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선대위 운영 체계상 개선을 바로잡고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지시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본인이 담임한 업무에 맞는 것을 제가 지시했는데 본인이 상임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좀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럼 의견 조율이 다 끝나는 상태인가요? 뭐 하기에 달려있다 봅니다. 예. 그 상황이 엄중하지 않았으면은 자기 직무를 수행할 것이고 안 그러면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겠지만 지금같이 하겠죠.